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2회 거쳐 공개했던 김정일 회고록에 등장한 한국 인물들 중 오늘은 임수경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말은 원래 믿을 수가 없고 김정일 회고록도 사기가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이 완전히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북한이 임수경 방북 사건을 김씨 일가 우상화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수경에 대한 이미지가 미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김정일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전달할 뿐이라는 점 감안해서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번 내용은 회고록의 3분의 2쯤 지나 나오는 만나야 한다 1이란 소제목에 실려 있는데 문익환 목사 언급한 뒤에 이어 임수경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표기법 띄어쓰기 그대로 올리겠는데 좀 길다는 점 미리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파구를 타고 석 달 만에 임수경이라는 22살의 처녀 대학생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100만 학도를 대표하여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려고 평양으로 찾아왔다. 그의 도착 장면을 나도 텔레비전으로 보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전대협 대표가 도착했다는 방송차의 방송을 듣고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쓸어나와 임수경을 환영하였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밀려들어 임수경의 손을 잡아보려고 신경이질을 했는지 교통안전원들도 도저히 질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상봉의 열광과 감격으로 뒤엉키고 설레이는 혼잡, 이것이 남녘의 사자를 맞아 리성마저 잃은 듯한 북녘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 자매들의 레저리고 질서였다. 그것은 분단 50년 역사에서 처음 보는 눈물의 바다, 웃음의 바다였다. 비행장으로부터 고려호텔까지 긴 연도에서 벌써 국빈보다 더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은 임수경.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성과 박수, 갈채. 무엇이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이 애어린 처녀를 그처럼 일광적으로 맞이하게 하였던가? 그가 평양에 온다고 해서 통일이 당장 되기라도 하는가? 아니었다. 그것은 헤어져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녘의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의 폭발이었다. 얼마나 많은 환영 군중이 잡아보고 쓸어보고 당겨보고 했던지 임수경의 손목은 부르트다 못해 피멍까지 들었다. 나는 곧 대학생 대표 여러 명을 붙여주어 임수경의 호의도 하고 말동무도 하게 하였다. 신변을 지켜주기 위한 호의가 아니라 군중의 성화를 막아주는 호의였다. 세상에 아마 이런 호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만나보고 싶던 이북 형제들이었지만 임수경은 너무도 격하게 밀려드는 군중의 파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자주 남학생 차림으로 위장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방공을 그 무슨 필수 영양소처럼 섭취하며 자란 임수경이 그 자그마한 몸으로 분단의 장벽에 구멍을 내고 공화국 북반부로 용감하게 찾아온 것은 온 민족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경사였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그 용기에 탐복하였다. 임수경은 북에 와 있는 기간 전대협 조직이 강조한 규칙대로 처신을 잘하였다. 그가 전대협으로부터 받은 과업은 남조선 전대협 대표로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철저히 자율적으로 행동하라는 것,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찬양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라는 것이었다. 국제평화 대행진 대송원들의 분계선 강행 통과를 위한 판문점 행사를 치를 때도 임수경은 앞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판문각에 나타나 안내하는 일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일꾼은 임수경이 앞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나타났을 때 몹시 당황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대뜸 그에게 태극기가 그렇게도 무섭던가 하고 물었다. 태극기가 그렇게 무서우면 대한민국 정부와는 어떻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겠는가 하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수경이를 탓할 건 하나도 없어. 그런 남조선 전대협의 존엄을 지키고 그 조직 대표의 본분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요. 그를 적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수령님께서는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서의 존엄과 자립성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여러모로 마음 쓰시었다. 임수경과 관련된 일제 행사들은 다 본인의 요구와 희망대로 일정을 짜도록 하게 하시었다.
림수경은 우리 대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조금도 구김살 없이 행동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림수경이 평양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슈르님께서 그를 단독으로 만나 주실 거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 예측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슈르님께서 림수경을 만나신 것은 평양 축전에 참가한 국내외의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 한 국회의사당의 연회장에서 뿐이었다. 대학생들과 자리로 축배잔을 찢다가 림수경과도 잔을 찌으셨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5분도 되나 마나한 짧은 순간이었다. 그이께서 림수경을 가리켜 통일의 꽃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 상면 때의 일이다. 림수경이 체류 일정을 마시고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으로 돌아갈 때 슈르님께서는 혹시 그가 무슨 불상사라도 당하지 않겠나 하여 몹시 마음 쓰시었다. 제3국을 거쳐 남조선으로 돌아간 문익환이 철창 속으로 끌려간 지 얼마 안 되던 때여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다. 안기부가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지 수경이를 감옥에 잡아 가두겠는데 어린 처녀가 그 모진 고초를 어떻게 이겨내겠는지 모르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분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암만 해도 림수경이를 제3국을 통해 내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가 생각을 돌리도록 잘 설복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일꾼들을 시켜 림수경 학생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나서 그가 자기 행동을 심중히 고려하도록 여러모로 설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림수경은 막무가내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판문점의 분리선을 기어이 제발로 끊어놓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보고를 받은 수령님께서는 지금 수경이의 앞에는 분계선이라는 존재가 없다. 장벽도 해치면 문이 생기는 법이고 수풀도 누가 먼저 걸어나가면 길이 생기는 법이다. 여태 막혀있던 분계선도 뚫고 나가면 열리기 마련이다. 통일의 그 첫 발자국을 찍으려고 결심한 림수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장한딸이고 통일의 꽃이다. 그러나 그 무거운 역사적 과제를 손녀딸 같은 어린 것 한테다 맡긴다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요즘 저쪽에서는 림수경의 평양 방문을 도와준 여대학생들을 잡아가두고 수경의 평양 방문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탄압 구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넘어가면 틀림없이 악행을 당할 것이다. 뻔히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안되겠다. 다시 더 설복해 보라고 하셨다. 우리 일꾼들의 설복의 도수를 높일수록 수경의 고집도 더욱 단호해졌다. 자기는 이미 통일의 재단에 목숨을 내걸었으니 분계선을 넘다 총에 맞아도 좋고 넘어가 잡혀가도 좋다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복해보 수경이가 판문점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고 북남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남조선 측과 대화의 문을 열자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화가 실현되어 안전규환의 길이 열린 다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오. 그를 범의 아구리에 밀어넣는 식으로 내보낼 수는 없어라고 하셨다. 일꾼들은 김일성 주석의 의사라고 하면서 다시금 림수경을 설복하였다. 그러나 림수경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찍어서 8월 15일에 무조건 판문점을 통과하겠다고 하였다. 그가 기어이 8.15에 판문점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은 그날이 광복절 날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8.15는 광복절인 동시에 성모 마리아의 승천일이다. 그가 8.15에 통일을 기원하면서 판문점을 넘어가면 신의 가호를 받아 통일의 앞길도 트이고 신상에 미칠 불행도 덜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임수경의 판문점 통과를 응낙하신 수령님께서는 그 당일날인 광복절에 거의나 다른 일을 하시 못하시었다. 나에게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수경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된 지시를 주시었다. 나의 서기가 수령님의 전화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을 보니 아침 7시에 2번, 8시에 3번, 9시에 1번, 10시에 2번, 11시에 3번 하는 식으로 하루 동안 모두 합해 수십 번에 달한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림수경을 돌려보내고 나서 하나의 커다란 고역을 치르고 난 것처럼 의자에 맹 놓고 앉아 계시었다. 나를 보자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시었다. 왜 이다지도 힘도 그 어린 것이 무슨 죄인이요. 그가 여기 와서 한 일이란 조국 통일을 외친 것뿐이고 오늘은 제 나라 땅에 판문점을 거쳐 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뿐이었어. 그가 제3국으로 들어가든 판문점으로 가든 그를 체포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미군과 남조선 당국이 왜 하필 3국 통로보다 판문점 통과를 더 길을 쓰고 막는가 하는 거요.
나는 그들은 임수경 때문에 판문점 돌파의 전례가 만들어질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국경선보다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경이가 영웅은 영웅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수경이로 말하면 분계선의 통일의 첫 발자국을 남긴 여걸이요. 그 애는 나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 사회에서 배우고 자랐지만 우리 사람들과 만나자 첫 순간부터 마음이 통했거든. 수경이의 마음이자 전대협의 마음이고 남조선 인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림수경이 훗날 남조선 안기부 밀실에 갇혔을 때 쓴 항소리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저는 박정희 정권 때 국민학교를 다녔고 전두환 정권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던 당시에 저는 철저하게 반공 반북적인 교육을 받았고 반공 글짓기 대회와 그림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은 살색이 아닌 빨간색 그림 물감으로 칠해졌습니다. 북한 땅은 한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지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공 일변도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저에게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북녘 형제들의 모습과 그들의 통일 염원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만천하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임수경이 말한 그 북녘 동포란 순결하고 인정받는 가슴에 끌어번지는 통일열을 안고 사는 인민이다. 수령과 인민의 일심동체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수령의 인간상은 인민의 모습에 비껴있고 인민의 인간상은 수령의 위인상에서 최고 정화를 이루고 있다. 임수경의 마음속 한복판에는 자기를 통일의 꽃으로 높이 세워주신 수령님의 저이런 모습이 영생의 화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럴듯 장장 반세기 수령님께서 한몸의 로고를 기꺼이 바치며 고귀한 시범으로 열어주신 상봉의 길은 통일회로 가는 대로였다. 내가 통일거리 입구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비를 세울 때 단심줄 형상으로 된 본래의 설기안을 서로 얼싸안을 듯 마주 달려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함께 바쳐든 두 여인의 감격적인 상봉상으로 바꾸도록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결애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을 때마다 우리가 만든 노래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를 눈물 속에 부르고 있다. 이제 그 해합 속에 북과 남이 통일의 기쁨을 함께 나눌 시각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임수경 관련 언급은 이상입니다. 숨이 차게 읽었네요. 오늘 주목되는 내용 중에 김일성이 임수경을 만난 것은 연회장에서 5분도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임수경이 북에 가서 김일성에게 아버지라고 했다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조선일보가 패소해 정정 보도도 했었는데 김정일 회고록은 공개될 경우 임수경에게 이론적으로 서술됐습니다. 전대협의 자존심을 지켰다든지 태극기를 달았다든지 등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 통일거리 입구에 세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비에 두 여인이 형상화됐는데 이게 임수경이 모티브라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오랫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